다시 찾아주셨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충남 논산의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은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창구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대기 번호판의 숫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박정임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67의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통장 정리를 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창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습니다. 33의 젊은 여자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은별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점장 오세훈이었습니다. 45의 나이, 회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낀 그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실수했으면 고객님께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책임이란 그런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은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며느리가 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논산의 들판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허허했습니다. 정임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22살에 시집왔습니다. 남편 박용기와 함께 논을 일궜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일찍 논으로 나가 해 찔렸게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이 대학에 갔고 정임은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걸 쓰오. 남편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 몇 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은별이와 손자 위에 남겨둔 거요. 내가 없어도 이 돈이 있으면 버틸 수 있을 거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남편은 4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정임은 그 통장들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잊고 지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은별의 떨리는 어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시집 온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뒤 이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손자도 낳았습니다. 은별은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았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세월이 누렇게 스민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통장 몇 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 박용기. 그 밑으로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5억 1천만.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쌓아 올린 돈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거칠었던 손이 떠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은 남편의 손길 같았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히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저 아이가 무릎 꿇는 세상은 내가 끝내야지.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은행으로 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곳에 두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 돈을 꺼내면 은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화를 키울까요? 지점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혹시 며느리가 더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요?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8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어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붓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은별아, 잠깐 앉아봐. 은별은 잠시 망설이다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무슨 일 있었니? 은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실수가 좀 있었어요. 실수? 네. 고객 서류 처리하다가 제가 착오를 했어요. 지점장님이 화내실 만했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라고 했어? 은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보셨어요? 응, 봤어.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가 실수를 했으니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그런데 사람이 사람한테 무릎 꿇으라는 건 아니야. 은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은 손을 뻗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은별아, 어머니가 도와줄게.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참으면 돼요. 지점장님도 원래 그런 분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직원들도? 네. 다들 참고 있어요. 은행이 다 그래요. 정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은별은 시계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의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9시 30분이었습니다. 정임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은행까지는 버스로 15분이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53번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번호는 48번이었습니다. 정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창구 너머로 은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밝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53번 고객님. 정임은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정임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통장 해약하려고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만요. 금액이 커서 지점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지점장 오세훈이었습니다. 그는 정임을 보자 얼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가 지점장 오세훈입니다.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세훈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공손해졌습니다. 이 통장을 해약하시려고요? 네. 혹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금액이 크셔서 저희가 더 좋은 상품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해약할 거예요. 오세훈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에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정임은 입을 열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선이 창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별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세훈을 다시 봤습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오세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담실로 가시죠.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정임은 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은별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머님이 왜 갑자기 통장을 해약하시려는 걸까요? 상담실 안에서는 정임과 오세훈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오세훈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해약하시면 이자 손실이 큽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정임은 펜을 집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이래도 되는 거요? 정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오세훈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요?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갈게요. 오세훈은 당황했습니다. 네. 그럼 해약은 안 하시는 건가요? 정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서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임은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통장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엔 제대로 말할 거야. 내가 왜 그 통장을 해약하려는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은행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은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돌아올 때면 얼굴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임은 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았냐고, 지점장이 또 뭐라고 했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은별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정임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은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임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혼자 있게 해줘야 할까? 고민하던 정임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쟁반에 담아 방문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오. 정임은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화냈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던 것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정임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은별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손이 작은데 일은 많이 한다. 며느리를 둔 게 복이다. 우리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남편도 은별을 아꼈구나. 그것도 이렇게 많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통장을 정리했다. 이 돈은 나중을 위한 것이다. 은별이와 손자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한다. 정임이도 이 돈으로 마음 편히 살기를. 정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소. 이 돈은 가족을 지키라고 있는 거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은별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정임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을 구웠습니다. 은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부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앉아. 다 됐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아. 네, 어머님. 요즘 힘들지? 은별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어제 우는 소리 다 들었어. 은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소리 낼까봐 조심했는데. 정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말씀드려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참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데? 은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별의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돼. 참지 마. 은별은 정임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은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은 그만두고 싶어요. 정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만둬도 돼. 하지만 우리 형편이. 괜찮아. 어떻게든 되니까.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이 학원비도 있고 집 대출도 남았어요. 제가 일 안 하면 안 돼요. 정임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은 내가 책임질게. 어머님이요? 응. 내 시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 정임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은별 앞에 놓았습니다. 은별은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너랑 손자 위에 남긴 거야. 은별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아니야. 이건 우리 가족 거야. 그리고 지금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은 너야.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차라리 제가 계속 다닐게요.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너 그렇게 살다가 병난다. 하지만 은별아,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을 잃을 때야. 은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무너지면 우리 손자는 어떻게 하고. 은별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정임은 통장을 은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 은별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에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요. 정임은 은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며느리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돈을 주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내야 해.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임은 다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은행은 평일답게 붐볐습니다. 정임은 입구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점장님 좀 뵙고 싶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뵈어야 합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점장님께서 지금 미팅 중이신데요. 정임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직원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전해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임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분 후 오세훈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이쪽으로 오시죠. 정임은 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오세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해약을 망설이셨는데 오늘은 결정하신 건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약할 겁니다. 오세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혹시 저희 은행에 불만이 있으신 건가요? 정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네, 있습니다. 오세훈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요. 오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제 며느리예요. 오세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습니다. 그건 실수했으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을 무릎 꿇게 합니까? 오세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건 교육 차원에서. 교육이요? 정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람을 모욕하는 게 교육입니까? 오세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제 남편이 평생 모은 겁니다. 한 푼 한 푼 귀한 돈이에요. 이 돈을 맡긴 이유는 믿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못 믿겠습니다. 오세훈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가 아니에요. 제 눈으로 봤어요.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약 서류 주세요. 오늘 당장 처리할 겁니다. 오세훈은 당황했습니다. 이 고객을 잃으면 실적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문책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이미 드렸어요. 지난주에요. 정임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세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10분 후 오세훈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정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세훈이 서류를 회수했습니다. 처리하는데 2, 3일 정도 걸립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점장님, 오세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은별이 서 있었습니다. 창구 업무 중이었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은별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정임은 은행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은행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세훈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논산지점 지점장 오세훈입니다. 본사 감사팀입니다. 고객 불만 건으로 연락드립니다. 오세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정임 고객님께서 직접 본사에 연락하셨습니다. 직원 인권 문제로요.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일주일 내로 보고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직원과의 면담도 진행될 겁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오세훈은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은별은 본사 직원과 면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도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2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세훈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감봉 3개월과 함께 타 지점으로 전보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은별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임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왔니? 지점장님이 전보됐대요. 정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임은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느리지만 결국 움직였습니다. 정희는 늦었지만 도착했습니다. 정임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봤지요? 우리 은별이가 이겼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논산의 들판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정임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은행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퇴근할 때 얼굴이 밝았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별이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정임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오늘 할인 행사하더라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사과도 샀어요. 은별은 봉지를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은별이가 알뜰하네. 두 사람은 함께 장을 정리했습니다. 은별이 냉장고에 재료를 넣는 동안 정임은 과일을 씻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별이 사과를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어머님, 하나 드세요. 정임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삭했습니다. 맛있네. 은별도 하나를 먹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별아. 네, 어머님. 요즘은 괜찮니?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새 지점장님이 잘 대해주세요. 다행이다. 정임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힘들 때 말 못하고 혼자 참았지? 은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더 걱정이야. 혼자 사귀면 병돼. 은별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말할게요. 약속해요. 정임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인데 뭘 숨겨.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습니다. 정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통장이 한 권 있었습니다. 해약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표지가 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별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잠깐 나와봐. 은별은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별도 옆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은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넣어줄게. 은별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시아버지가 남긴 거야. 이제 내 거야.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돈도 이미 다 쓰셨는데. 정임은 웃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통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은별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임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 시아버지의 사랑이야. 평생 땀 흘려 모은 거야. 너랑 손자가 힘들지 않게 살라고 남긴 거야. 은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통장은 또 다른 뜻도 있어. 뭔데요? 정임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임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마음을 잃을 때야. 내 마음을 지켜. 그게 제일 중요해. 은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임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한참 후 은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데? 공부요. 은행 말고 다른 일 하고 싶어요. 상담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좋지. 해봐. 돈이 좀 들 텐데.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은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은별은 정임을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정임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습니다. 여보, 잘했지요? 당신이 남긴 돈 제대로 썼어요.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덕분에 우리 은별이 지킬 수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임은 생각했습니다.
돈은 그저 종이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임은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낡은 통장은 이제 한 세대를 건너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억울함을 목격한 시어머니가 남편이 남긴 낡은 통장으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가족의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힘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용기가 힘이다. 사람이 무너지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을 때다. 통장 속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용기가 진짜 유산입니다.